네, 우재마녀님 저도 공감합니다. 법원도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빠르게 트렌드를 좀 따라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항상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법제도 개혁은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차가 존재하지만 이걸 좀 줄여줘야 할 것 같은데 위자료 같은 것들 아니면 그 허위 사실 말고 그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이제는 정말 들여다볼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상품권 요즘 많이들 쓰시죠. 생일 때 소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생선이라고 부르는 것들 대부분 전화기로 기프티콘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반면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저희는 그걸로는 주문 안 받습니다 하거나 당연히 줘야 될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모바일 상품권들 얼마나 쓰십니까? 네, 기프티콘이나 이쿠폰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상품 교환권이 만나지 않고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까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최근에는 한 3조 원을 웃돌 것으로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피자, 치킨, 햄버거 같은 식음료는 물론이고요.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 관련 수많은 종류의 모바일 쿠폰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한 이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려다가 대놓고 차별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사례인가요? 네, 아무래도 국민 간식이어서 그런지 치킨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른 업종에 좀 높은 편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소비자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쓰려다가 5차례나 거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왜요? 이게 한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모바일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 제품이 품절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또 같은 메뉴를 같은 매장에서 주문했는데 이번에도 품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에 주문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쯤 되니까 의심이 들어서 배달앱을 통해 그 매장에 주문을 하려고 봤더니 네. 버젓이 해당 메뉴가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말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경남 밀양에 사는 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치킨 배달을 주문하려면 추가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당황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모바일 상품권 결제 방법을 매장에서 모른다거나 주말이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사용을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망이 살아있으면 사실 요일은 상관없고요. 네. 버젓이 품절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왜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계속 나타납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수수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본사와 가맹점에서 일정 부담하는 형태인데요. 대략 6에서 9%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들은 가맹점이 직접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배달앱도 없고 모바일 상품권 사용도 많지 않다 보니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니까 그 매장 현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소비자에게 비용을 좀 부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수료 문제는 본사하고 가맹점 사이에 조정해야 되는 문제고 상품권은 이미 값을 지불을 하고 샀잖아요. 네. 근데 추가 비용을 현장에서 요구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도 이런 내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같은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 매장 또는 할인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금액만큼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라면 특정 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해 상품권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도 사용 가능 매장이 제한적이라거나 매장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면피성 내용이 고지돼 있습니다.
또 공정위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제품 구매 시 안내돼 있다면 가맹점에서 이렇게 추가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맹본부나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에서도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고 협조 요청만 하는 수준인데요. 이게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본사에서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같은 상황은 계속 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정위가 좀 개입을 해줘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물가가 오르면서 식음료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할 때 상품권 살 때보다 지금 물건값이 올랐으니까 차액을 더 내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실제 이걸 놓고 현장에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오산에 사는 한 소비자가 보쌈 모바일 교환권을 쓰려고 했더니 메뉴 가격이 인상됐다며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결제를 완료한 상황에서 가격 변동으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보면 모바일 교환권은 교환권 구매 시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하고요. 발행자는 물품 제공 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 약관이 법령이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권장만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고요. 또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장별로 판매 가격이 다르다거나 추가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추가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한 교환권에 대해서 최근에는 추가금을 받지 않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BBQ나 BHC, 버거킹 같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선불카드를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우리가 당장 안 쓸 건데 선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현금을 미리 당기는 거예요. 그때 받아놓은 이자, 그러니까 그 선이자를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면 후에 물건값이 올랐다고 그 물건값까지 내라, 이거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이중으로 지우는 행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모바일 상품 교환권의 경우에는 상품권에 있는 메뉴가 매장에는 없을 때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동일한 금액이라도 메뉴 변경이 불가하거나 메뉴 변경 가능한데 차액은 돌려주지 않는 이 정책이 사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하고 베이커리, 치킨, 피자, 햄버거 주요 업체들 좀 살펴봤더니 다들 메뉴 변경은 가능한데 차액 환불은 불가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아예 소비자가 차액을 포기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했는데요. 이게 포스 결제 시에 반드시 제품 교환권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결제가 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규정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주면 좋겠죠.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